자, 문제 하나를 봐봅시다. x 3승 플러스 px 플러스 q를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4가 되는 상황에서 pq는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그럼 일단 이 나눗셈 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분명 나눗셈 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직접 나눗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리제법을 이용하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 x-x- 이 부분이 2차죠. 그러면 이 부분이 2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제법은 이용할 수 없어. 조립제법은 언제 이용할 수 있다고? 조립제법은 항상 나누는 식이 1차일 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조립제법 못 이용하니까 이 부분은 나눗셈, 지적 나눗셈을 이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럼 나눗셈 들어가 보는 거지. 쭉 써놓고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나눠지는 식은 3차, 그 다음에 2차는 없고, 그 다음에 1차는 p, 그 다음에 이 상수는 q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을 보게 되면은 이거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3x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그대로 쭉 나눠보면 되겠지. 그럼 이걸 나눈다는 거는 이제 쭉 써주고 1 써주면 1, 마이너스 3, 2, 그 다음에 쭉 써준 다음에 빼면 되지. 빼면은 3, p-2에 그 다음에 q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3인 거니까 3 써주게 되면은 둘이 곱하게 되면 3 마이너스 9,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빼주면은 이 부분 사라지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p 플러스 7,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6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 부분 이제 1차가 되는 거고, 이 부분 2차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나눗셈이 마무리가 되겠지. 그럼 결론을 써보자. 지금 이렇게 나온 나머지는 뭐랑 똑같은 거야? 3x-4랑 똑같은 거니까 p 플러스 7x 플러스 q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고, 이게 3x-4랑 똑같다. 3x 마이너스 4. 그럼 우리가 배웠듯이 요거는 이제 항등식인 거니까 요 부분 이렇게 끌고 올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p 플러스 7은 3끼리 같고,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랑 같다. 따라서 p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q는 2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눗셈식을 풀기 위해서 지금 즉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눗셈을 해야만 했는데, 그러면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미정계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직접 나눗셈 나누는 수가 1차인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1차가 아니라 2차, 3차 이런 경우에는 항상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있지. 만약에 직접 나눗셈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면 지금 요 과정을 문제 풀 때마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지금 한 번 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만 앞으로 쭉 한다고 하면은 되게 성가신 일이 되겠지. 그러면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우리가 일단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지금 몫은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5가 되는 상황. 그러면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보게 되면 이 다항식의 나눗셈, 이렇게 쓴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 결론적으로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우변 한번 전개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x제곱 나오지. 그럼 여기 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2x, 이렇게 x니까 3x 나오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2 한 다음에 5를 더하게 되면 7 나오는 거지. 즉 좌변하고 우변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지.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몰라버렸어. 결국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은 상황, 우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거니까 항등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즉 결론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건 항상 항등식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좌변은 우변으로 그냥 나타내진 거니까, 뭐 뭘로 나눴고 그 다음에 몫은 뭐고 나머지는 뭐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둘은 항상 똑같은 식을 되기 때문에 항등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등식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배웠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미정계수법, 두 번째는 계수비교법. 즉 미정계수법이 아니죠. 계수비교법이 아니라 수치대입법이지. 그래서 계수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양변의 동량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내는 거. 여기 다항식인데 다항의라서 그러네. 다항식의 나눗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제 이거를 항등식의 관점에서 봐보자. 그럼 얘가 어쨌든 항등식인 거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방금 생각을 했지.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이고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자, 근데 개수 비교법을 쓰려니까 어떻게? 이 QX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떻게 개수가 형성되는지를 잘 모르겠지. 근데 수치대입법 쓰려고 보니까 1하고 2를 넣으면 딱 이 식이 이쁘게 좀 만들어지니까 그럼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x는 1부터 대입을 해봅시다. x는 1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p 플러스 q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q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됐어. q.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는 2. 그럼 2를 집어넣게 되면은 8 플러스 2p 플러스 q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 이 부분 0 나오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따라서 식 두 개, 미실수 두 개니까 위아래 이제 연립을 하면 되겠지. 뭐 q 소거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답을 내면은 똑같이 p 마이너스 4, q는 2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보아서 다항식의 나눗셈 a는 bq 플러스 r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 식을 항등식이라고 보고 푸는 이 관점 자체,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수학적 개념으로는 다항식의 나눗셈, 이 나눗셈이랑과 연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눗셈과 항등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과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이 개념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는 다항식의 나눗셈식을 항등식이라 보고, 항등식이라는 것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결론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의 항등식 이 개념을 우리가 알기 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지. 즉 다항식의 나눗셈을 풀기 위해서는 조립제법 아니면은 다항식의 나눗셈이 이제 집적 나눗셈이었는데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집적 나눗셈을 매번 해야 됐어.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조립제법 이 식을 항등식이라고 보게 되면은 굳이 직접 나눗셈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1, 2 이렇게 식을 집어넣어서 넘어가서 1, 2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음으로써 미지수의 값, 미정계수를 바로 쉽게 구해낼 수 있었지. 따라서 이 개념의 용도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어떤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 미정계수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집적 나눗셈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수치대입이나 개수비교를 이용해서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 번만 연관된 거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다항식 fx를 gx로 나눌 때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했었을 때 식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 fx는 gx 곱하기 qx, 그 다음에 플러스 rx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했어? 이 식을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수에 대한 생각. 자, gx, 이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이 rx의 차수가 낮아야 된다. 즉, r의 차수는, 이 나머지의 차수 자체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나누는 식, 즉, g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중요했었지. 그러면 이 차수 작다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걸 바로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만약에 g의 차수가 1차라고 했었을 때는 뭐라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1차보단 작아야 되는 거니까 상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가 2차였다면은 당연히 R 같은 경우는 1차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럼 1차 이하를 이제 문자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쓴 게 더 낫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g가 3차가 된다라는 것은 ax 제곱,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rx를 이렇게 그냥 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을 도입해가지고 직접 써주는 게 우리가 문제 풀 때 기본적인 태도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까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로 쭉쭉 넘어가 봅시다. 자, 기본 문제 3-4번의 1번을 보게 되면은, 자, x3승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었을 때, 이때, pq의 값을 구해라. 그렇다면 이 qx 부분을 지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1차로 쓸 거니까, x 써주면 되는 건데 이때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은 자 여기 x 3승인 거니까 x제곱이랑 뭘 곱해야지만이 x 3승이 되겠어? x겠지?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기서는 1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니까 이제 상수 부분은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문자를 도입해서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개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인데 여기는 뭐 마땅히 또 수치 대입을 할 그런 숫자가 마땅히 없으니까 그럼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전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전개할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면 일단 x3승을 써주고 그 다음에 x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x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상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2차부터 볼 거니까 x3승 했으니까 이제 cx제곱,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4고 더 안 나오지.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4c,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q 플러스 q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는 qc 이렇게 써주고. 자, 그렇다면 이제 개수 비교를 해주게 되면은 x3승은 아까 맞춰놨던 거고, 이 부분은 지금 0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2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4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c가 마이너스 4 나왔고, 근데 이 부분하고 지금 뭐랑 똑같은 거야? 이 부분 똑같으니까 pq에 관한 식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c인데 아까 c가 마이너스 4가 나왔지? 그럼 마이너스 4q가 마이너스 8인 거니까 q가 2가 나왔으면 여기서 나왔던 pq에 관한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p값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pq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x3승 그 다음에 px제곱 2x-1을 x제곱 플러스 p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이때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나머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rx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rx 이렇게 바로 쓰지 말고 바로 문자로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은 rx 대신에 쓸 문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x제곱 플러스 p, 즉 2차로 나누었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지. 그럼 1차 이하가 되는 거니까 좀 강조해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또 보니까 항등식인 거고, 그러면 개수 비교 아니면 문자 대입인데, 개수 비교 문자 대입 수치 대입인데, 근데 이게 또 수치 대입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a, b 두 개죠. 그러니까 또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3차는 일단 맞춰져 있으니까 x3승 써주면 되고, 똑같이 2차 써주고 1차 써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 그러면 이제 2차를 보게 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만나면 1,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제 만나서 나오는 2차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지, 2차는. 그 다음에 1차는 여기에서 px랑 만나니까 p 하나 나오고, 1차 여기 하나 더 있지, p 플러스 a. 그 다음에 상수는 이렇게 나오면 p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까지 있겠지, b. 그럼 이것도 비교를 해봅시다. x3승 맞춰져 있던 거고, 그 다음에 2차 길이는 p가 1 나왔으니까 p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a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p 값 우리 방금 알았으니까 a 값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p 플러스 p에서 p 값 알았으니까 b 값도 바로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하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를 봤었을 때는 분명 항등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우리가 배운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해야 된다, 혹은 나머지를 가정해야 된다라면 분명 차수를 생각을 해서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이제 차수가 작게끔 차수가 작게끔 이제 설정을 해서 미지수를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3-5번에 2번을 한번 봐봅시다. 자, x4승 플러스 2를 갖다가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몫은 모르니까 qx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차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2차보다 작은 1차 이하여야 되는 거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 일단은 개수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qx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2를 대입할 텐데, 그럼 수치를 대입할 텐데, 근데 어쨌든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a, b를 둘 다 구하기는 어려울 거야, 한 방에. 그러면은 일단 2를 대입하고 나서 한번 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를 먼저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되고 2의 4승분의 플러스 2인 거니까 1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2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온 식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준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식을 좀 변형해 보면 b는 뭘로 표현될 수 있어? b는 18-2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x 플러스 b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ax 대신에 b 대신에 뭐 들어갈 수 있고 18-2a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18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여기서 a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a를 묶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a에 x-2에 플러스 18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식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x4승 플러스 2는 x-2의 제곱에 qx에다가 이 부분을 그대로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우변에서 이만큼에서 지금 공통적인 게 또 뭐가 있어? x-가 있지. 그럼 x-2를 갖다가 묶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좌변은 x4승 플러스 2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2를 묶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x-2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싹 다 묶어내는 거지. 그럼 x-2의 qx, x-2에다가 qx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가 묶이겠지. 플러스 a,
닫아주고 그 다음에 18은 뭐 없으니까 그대로 18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어떤 수학이라는 것은 이 식을 보고 그 의미를 읽어줘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식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떤 다항식을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상수를 더해주거나 어떤 식을 더해주거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되어 있네.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고?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이렇게 읽는 거지.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읽게 되면 X4승 플러스 2를 갖다가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18이다. 즉 우리가 직접 나눗셈이 됐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됐든 나눗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나누는 수가 이제 1차지 1차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식을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조립제법 이용해 봅시다. 1,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4차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3차, 2차, 1차 3차, 2차, 1차 싹 다 0. 그 다음에 2 이렇게 써준 다음에 니은자 쭉 써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2 이렇게 써준 다음에 쭉쭉 하면 되겠지. 그럼 1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면은 2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2고 그 다음에 곱하면은 2인데 근데 사실 또 어떤 게 보여? 계속 2를 곱해 나가는 게 보이지? 그럼 좀 규칙성이 있을 때는 숫자를 막 계산하지 말고 그 규칙성에 맞게끔 써주십시다. 그게 이제 계산할 때 편하니까. 그러면 2를 2랑 곱하게 되면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의 제곱 내려오고 또 곱하면 2의 3승이 되는 거고 2의 3승 내려오고 2의 3승하고 또 곱하면 2의 4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니까 계산 그럼 2의 4승하고 2를 더하게 되면은 18 이렇게 써주게 되면 나머지까지 딱 맞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식의 조립제법을 한 거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 자체 요 1, 2, 2의 제곱, 2의 3승 요 부분 자체가 여기 이제 몫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의미는 1의 x의 3승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3승인 거고 그러면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이 똑같은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식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x에 2를 집어넣으면은 이 부분 0이 되면서 A값만 딱 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A값이 어떻게 나오겠냐. A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은 거니까 그러면 2를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A는 여기에다 2를 집어넣은 값이 답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2 집어넣으면 2의 3승. 근데 여기는 2 곱하기 2의 제곱인 거니까 또 2의 3승. 여기는 2의 제곱이 2인 거니까 또 2의 3승. 이 부분이 2의 3승. 즉 2의 3승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4 해가지고 요 이제 계산한 게 답이다. 뭐 2의 5승인 거니까 32겠지. 그러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몫인 거고 여기가 몫인 거니까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a 값을 한 번에 구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앞에랑 똑같긴 해. 다항식 나눗셈에서 우리가 뭐 이제 나머지의 차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법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수치를 대입할 게 2밖에 없었기 때문에 식을 다시 한번 써줘서 그 다음에 이 식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됐어. 한 번에 이제 A, B를 둘 다 결정을 할 수는 없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식을 다시 한번 쓰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이 위하는 것이 다시 한번 다항식의 나눗셈이었고 우리가 이번에는 1차기 때문에 나누는 게 1차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는 이 몫의 부분 좀 써드릴까요?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제곱의 x 플러스 2의 3승이 뭐가 되는 거였어? x-2의 그 다음에 qx 플러스 a 아이고 지워졌네 플러스 a 이 목기는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2를 집어넣으면 a 값을 한 번에 결정 지을 수 있어 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랑 좀 유사한 거 하나 더 풀어보자. 아래 유자시 3-유제 3-9번을 보게 되면 x6승 플러스 1을 갖다가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 모르니까 또 q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나누는 게 2차인 거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고 똑같이 보면 되겠지.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좌변 같은 경우는 2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었으니까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b 대신에 E-A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ax 플러스 b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ax 써주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E-A인 거니까 -a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이건 a로 묶어내게 되면 x-1에 플러스 2가 된다. 그럼 또 x-1의 제곱의 qx에다가 a의 x-1의 플러스 2를 더한 거니까 그러면 x-1로 묶게 되면은
좌변은 x6승 플러스 1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2부는 x-1로 묶어낸 거니까 전체 묶어주면서 x-1의 qx, x-1의 qx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묶어내고 나면은 a만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그대로 똘랑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또 마찬가지로 뭐 하면 되겠어? 이 식을 의미로 읽어주게 되면, x6승 플러스 1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가 돼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나누는 식이 1차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조리제법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럼 조리제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니은자 쭉 써주고, 얘를 써주게 되면 1 써주고, 그 다음에 5차, 4차, 3차, 2차, 1차. 그럼 0이 몇 개야? 5개지? 0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써주고, 그 다음에 x에다 1 써준 다음에 요건 이제 쭉 써주면 되지. 뭐 1만 계속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1 내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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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써주면 되는 거지. 이 나머지는 2.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이 몫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번에 쓰지 않을게. 한 번에 보게 되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또 x에다 1 집어넣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날라가게 되면서 a가 나오겠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뒤에 뭐 x5승, x4승 이렇게 쭉 붙는 거니까, 그럼 a가 결론적으로 x에다 1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1 계속 집어넣는 거지. 지금 이 상상이 가야 돼. 1 계속 집어넣는 거니까. 왜?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수,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인 거니까, 그럼 이게 x5승이 있고,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지? 쭉쭉쭉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는 거니까,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6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미지수가 이제 2개였을 때 수치 대입 하나로만 이제 구해지지 않으니까 이어서 이제 조립제법까지, 식을 의미하는 바를 읽어서 조립제법까지 이용하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3-3번부터 봐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1-x의 플러스 x제곱, 이걸 전체를 10승 했더니 쭉 전개를 해서 A0 나오고 A1 X1 나오고 뭐 A2 X2 나오고 쭉쭉쭉 가서 A20 X20승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식이 하나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를 보니까 A0, A1, A2 쭉쭉 가서 끝에가 이제 A20이죠. 공이 빼먹었어. 그러면 A20까지 더했을 때 이 1번 요 값을 구해라. 이게 첫 번째인데, 자, 항상 수학 문제를 볼 때 혹은 수학식을 볼 때 우리가 수학을 접하는 수학을 대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이 식을 그대로 A0, A1 이렇게 읽지 말고 항상 그 의미로 읽어줘라. 개념과 연관지어서 의미로 읽어줘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A0, A1 얘네들이 사실상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식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A0, A1, 뭐 A2, 그 다음에 A20까지 갔었을 때 얘네들이 식에서 의미하는 바는 개수지 개수. 즉 여기에서 뭐 하고자 하는 거야? 개수의 합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개수의 합을 하고자 할 때는 뭐 하면 된다고 배웠어? x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으면은 개수의 합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럼 좌변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좌변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그럼 사라지면서 0이 되는 거고, 1의 제곱인 거니까 1 그대로 되는 거고, 1에 10승하면은 그대로 1인 거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1인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A1, A3, A5 쭉쭉쭉 가서 A19까지. 그럼 얘네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분명 똑같이 뭔가 합인데 개수들의 합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수를 이제 차수라기보다는 이제 뭐 밑금자로 할까요? A1, A3 이렇게 밑눈이라는 밑숫자라는 어쨌든 이렇게 밑에 숫자를 봤었을 때 얘네들이 홀수가 되는 거지. 홀수들. 그럼 홀수들이 됐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홀수들만 나오려면 전체에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짝수들을 제외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짝수들을 제외해주려면 일단 얘네들의 플러스, 얘네들은 싹 다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홀수 짝수를 생각하기 위해선 걔네들의 차이, 즉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걔네들의 차이가 생기게 되지. 어떤 얘기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a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1이 되겠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 다음 수는 a2에다가 x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a2가 되겠고, 그럼 이것만 봤었을 때 뭐라고 볼 수 있어? 규칙성이. 자, 짝수들에서는 분명 개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홀수들에서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뒤에 건 또 A3인 거니까 마이너스 A3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A20까지 갈 거니까 A20 같은 경우는 20이 짝수인 거니까 그 앞에 개수는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A에 플러스 20이 아니에요. 플러스 나오고 그 다음에 A에 2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좌변이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2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하니까 3의 10승이 되겠지. 그럼 3의 10승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한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번 식이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A1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홀수들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A1을 살린다 입장에서 두 식을 더 해버리면 어떻게 돼? A1이 날라가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A1을 살리려면 두 식을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A0 살라지고, 그 다음에 A1이 몇 개 남아? 2개 남고, 그 다음에 똑같이 A3를 생각하면 A3도 2개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몇 개가 나오게 된다? 좀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A 이렇게 적어주고, 얘네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2개씩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야 되는 거니까 1에서 3의 10승을 뺀 다음에, 그러면 내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만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만 구한다는 입장에서는 1에서 3의 10승 뺀 거, 1에서 3의 10승 뺀 거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2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게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A1부터 뭐 A19까지의 홀수들만의 합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그냥 뭐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식의 의미가 나왔으면은 식을 그 자체로 A1, A2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식의 의미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홀수 짝수에 관한 생각이 나왔을 때는 전체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걸 생각을 해가지고 빼주든 더해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식을 변형해가지고 답을 구해낼 수 있다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선 문제 3-9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봐봅시다. 자,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a일 때, 그럼 몫은 모르니까 q1x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b의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x일 때, 그럼 여기도 몫을 모르니까 q2x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a3승 플러스 b3승을 구하자라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형태인지 다시 한번 봐보자. 자, 어쨌든 당식의 나눗셈 2개의 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몫은 몰라. 뭐 Q1 있고 Q2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지수 있고 미지수 있고, 이랬을 때 A, B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하자. 일단 보이는 것부터 두 식의 연관된 식이니까, 그럼 두 식을 fx로 연관지어서 먼저 fx부터 먼저 대입을 하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관찰하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봐봅시다. 문제를 푼다는 거에서 이제 fx를 먼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fx를 대입해보자. fx 대입을 한번 먼저 해보면, 그럼 좌변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x 플러스 b로 곱하는 거지. 그럼 x 플러스 b로 곱하게 되면, 이 부분 먼저 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qx, 그 다음에 x 플러스 b로 곱하는 거지. x 플러스 b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부분하고 x 플러스 b를 또 곱하는 거니까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좌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근데 우변을 보니까 얘가 사실 어떤 의미였어? 당식의 나눗셈인 거니까, 즉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어쨌든 몫이 어떤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의 의미는 우리가 나머지라는 거 어떤 거였다? 이 나누는 식, 이 x제곱 플러스 1로 묶고 계속 묶었을 때 계속 그때 남는 걸 나머지라고 했다. 그러면 얘를 결론적으로 뭘로 묶으면 된다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낼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로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낼 거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먼저 얘 같은 경우가 그대로 쭉 들어오겠지. 어쨌든 x제곱 플러스 1로 묶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선 이제 어떻게 나오냐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식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에 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ab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우리가 묶을 때 어떻게 한다고? 먼저 x제곱 플러스 1로 이제 식을 묶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준다고.
그러면 얘랑 비교했었을 때 얘네들이 똑같이 되려면 그러면 x제곱하고 뭐를 곱한 다음에 1을 곱해야지면 똑같이 되겠지. 그럼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일단 1차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a 더하기 b의 x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ap도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ap 써주면 되는데 이때 상수는 뭐가 있어? 여기 1이 있으니까 1은 다시 한번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식이 여기 있던 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누가 묶여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얘가 묶여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묶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이어서 왜 이렇게 곡선이 됐어? 이렇게 쭉 이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지. 묶이고 나머지가 뭐가 남아? 요게 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로 싹 다 묶었어. 여기서도 묶고 여기서도 묶고 남는 게 얘가 남는 거니까 플러스 a 더하기 b에 x 플러스 ab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결론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x제곱 플러스 1로 싹 다 묶어냈었을 때 남는 게 3x였다. 묶어냈을 때 남는 게 3x였다.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3x하고 얘네들이 똑같은 거니까 a 더하기 b는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1은 1이 되는 거다. 1이 아니죠? 0이죠 0.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은 거, 얘네 둘이 이제 식 두 개 미지수니까 두 개 연립해가지고 a, b 값을 구해서 a 3승 플러스 b 3승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구하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변형식 쓰면 되는 거네. 그럼 a 3승 플러스 b 3승은 a 더하기 b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하면 되는 거니까 뭐 ab 넣고 a 더하기 b 넣으면 이제 답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이 이렇게 연계된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럼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싹 다 묶어낸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을 구해낼 수 있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식이 xn승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얘를 갖다가 x-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 혹시 없으니까 그럼 qx로 가정을 하고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됐다? 여기에서 3의 n승 x-3일 때 그때 ab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그럼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뭐 뒤에서 배울 거긴 하지만 간단한 개념 하나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여기서 쓰이기 때문에 인수정리라는 거에 한번 봅시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라는 식이 x-a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qx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는 쭈루룩 있는데 x-a라는 인수를 만약에 가져. 그러면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항상? f의 a 값은 그냥 0일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이 부분이 통으로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x-a라는 식을 인수로 갖게 되면은 fa의 값은 0이다. 그럼 반대로 fa의 값이 0이라는 거는 그럼 그 다항식은 x-a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간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뒤에 나머지 정리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직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하잖아. fx가 x-a를 갖고 있으면은 fa는 0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fa가 0이게 되면은 x-a라는 어떤 식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그럼 이거를 알고 한번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식이 성립을 할 때 그럼 이것도 다항식의 나눗셈인 거고 그럼 얘는 항등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항등식으로 본다는 거는 수치 대입 아니면 개수 비교인데 여기 또 개수 비교 좀 빡세니까 그럼 수치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먼저 x에 뭘 집어넣을 수 있겠어? 3을 집어넣을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3을 집어넣어 보자.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좌변에서는 3의 n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을 집어넣을 건데 그 전에 일단 우변을 먼저 보게 되면 이 부분 3 집어넣으면서 0되고 이 부분 3 집어넣으면서 0되지.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3을 집어넣은 식이 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우변이 0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식을 봤었을 때 어떤 식이랑 어떤 식이랑 곱했을 때 0이 되는 건데 근데 3의 n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로 이루어지니까 3의 1승 n이 자연수니까 3의 1승 3의 2승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다항식에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어떤 다항식에다가 특정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그 식을 다시 한번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럼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은 x-3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뭐 x-c 이렇게 적어줄까요? a, b 이렇게 썼으니까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쭉 풀어 써주면 x의 n승에다가 x-3의 x-c라는 식이 뭐랑 같은 거였어? x-3의 제곱 그 다음에 qx에다가 플러스 3의 n승의 x-3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x-3이 싹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x-3 딱 싹 다 날려줘. 날려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남는 게 x의 n승의 x-c가 되는 거고 그러면 x-3의 qx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n승이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여기도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처럼 나온 식인 거니까 그럼 여기도 3을 대입하게 되면은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겠지. 그럼 3을 대입하게 되면 3의 n승에다가 3-c 그 다음에 이 부분 싹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3의 n승이다. 그럼 다시 한번 3의 n승 같은 경우 아까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그랬지? 그럼 양수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3-c인데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 여기 0이 아니지 1이지. 1 이렇게 써주고 따라서 c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지. 2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A, B였던 거고 그때 그 A, B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은 식이 얘였던 건데 그때 식값을 구해낼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x-3의 x-2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 그대로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A, B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3-10번 같은 경우에는 내신 필수예요. 내신에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필수다. 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학습해가지고 분명 이렇게 나오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인수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의 어떤 인수값을 정해놓고 그걸 다시 한번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식을 x-3이라는 인수를 지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나눗셈 식을 보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요 형태로 이제 내신 필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 잘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나머지 정리 4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